지금부터 원주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는 보다 안전하고 범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안전과 관련한 시민단체 여러분과 간담회 자리를 수차례 마련하여 원주시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 구현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원주시의 야간 순찰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특전사 동지회로 구성된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전한 도시, 범죄 걱정 없는 도시,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특전사 동지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발대식을 가진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2월 15일 단계택지 일원에서 제1회 합동순찰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안전 취약지역, 호객행위가 빈번한 유흥업소 밀집지역, 성범죄자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성범죄자 거주지역은 지역대별로 주 1회 이상 중점 순찰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이외에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방범 취약지역에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설치, 25년도 준공 예정인 태장 복합체육센터 내에 수상안전교육센터 설립, 군복무 원주 청년 상해보험 가입,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 원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특수교육원의 유치 문제입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은 교육활동, 직업교육과 진로체험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에게도 장애 체험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장애, 비장애 학생이 서로 상대를 편견 없이 바라보게 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존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강원도교육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자리를 빌려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도시는 원주입니다. 원주시는 강원도 내 어떤 도시보다 우수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서 도내 타 시군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강원도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특수교육원 설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접근성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뛰어난 교통 여건으로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원주가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의 최적지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접근성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향하여 함께 꿈을 키워가려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 체계도 꼭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원주에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특히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체계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발달 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지난 17일 강원의료기기 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강원특수교육원의 진로체험과 직업교육에 의료기기 업체의 적극 참여와 취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유치된다면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인구 36만이 넘는 도내 제1의 도시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각종 교육, 의료,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원주시에 강원 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주 시민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강원 특수교육원은 반드시 원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강원도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원주시 등록 장애인 수는 19,420명이며 그중 원주시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789명입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2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이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해 원주시 대부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원 특수교육원은 반드시 원주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원주시는 강원 특수교육원의 원주 유치를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범시민 3만 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 장애라는 문턱에 힘겨울 일 없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부디 시민 여러분께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원주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강원 특수교육원을 원주에 유치하기 위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조직에 반기고 있는 일, 특히 이제 그 운영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작년에 제정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지역의 치안과 전우회가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셨는데 안전과 관련된 그 치안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전우회하고 특전사 동지에 만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동참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말씀드렸는데 그걸 저희 따로 이렇게 파악은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에 소외받거나 우선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 지역의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특전사 동지회, 해병 전우회가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셨는데 그 복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끼를 입는다든지 또는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뭐랄까 사칭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병 그 전우회도 그렇고 특전사 동지회도 그렇고 안전과 관련된 그 치안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우려의 그런 시각은 기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투데이 방송 신유재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 합동을 하는 데는 해병 전우회하고 특전사 동지회만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단체들 참여가 있었는지 또 추가로 할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중에 또 체육회에 계신 체육회 회원단체 분들 계셨는데 그 가라데 회에서 동체한 무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그 단체가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의사표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은 다른 단체는 아직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의사 확인을 정확하게 좀 한 후에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라데는 지금 참여를 하시겠다고요. 다른 이렇게 단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간담회 총 몇 개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간담회 해병 전후회, 특전사 동지회 그리고 단체별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희 따로 이렇게 파악은 안 한 것 같은데. 에너지경제 박일서 기자입니다. 지금 합동 순찰을 지금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역별로 순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순찰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특정 일에만 순찰을 하는 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자율방범 대원님들은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특전사 해병 대원님들이 이제 합류를 하시는 건데 신문에 좀 나와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안전정보관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율방범대는 지역대가 지금 31개 지금 지역대가 있고요. 이 지역대별로 주 5일 정도는 평소 이제 순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순찰하시는 거에 더해서 저희가 합동 순찰은 그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호회, 특전사 동지회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월 1회 해가지고 수장님이 이제 우려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취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호객행위가 좀 빈번하다든지 뭐 이런 지역을 좀 같이 이제 순찰을 하는 부분이고요. 평소 순찰은 지금 지역대별로 주 5일 정도 이상씩은 지금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율방범이 주에 순찰을 하고 있으면 그 자율방범을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이게 안전이라는 게 뭐 가끔 한 번씩 나간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늘 돌아봐야지만 안전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전체 통합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지역에 있는 특전사라든가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에 흡수돼서 같이 활동을 해서 매일같이 안전을 점검할 수는 없었나요? 지금 그 순찰을 지역대도 그렇고 해병전호에도 그렇고 특전사 동지회도 그렇고요. 주 5일 이상씩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월 1회 정도는 이제 세 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순찰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합동 순찰을 월 1회 한다는 말씀이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그 합동 순찰 말고 다른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목표는 자경단 수준으로 만들 겁니다. 자경단 이걸 만들어서 더 횟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는 단체들,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규모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시민이 원주 지역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우리 36만 원주 시민이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이번에 어제 있었던 그 합동 순찰대 발대식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늘리고 확대해 나갈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게 뉴스에 나오는 사건 현장이 원룸이었네? 이게 뭐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실신을 하니까 뭐 어깨에다 둘쳐매고서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두고서 여자 행인을 뭐 그냥 하고 길 가던 그 노인을 막 가서 이유도 없이 구타를 하고 엉망진창입니다. 먼 나라가. 근데 원주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합동순찰대의 구성 목표입니다. 원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정원을 막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그 치안 기구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원주 시민들 스스로 원주 시민이 우리 이웃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율방범대, 해병대, 특전사, 원주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동참을 원하는 그런 그 단체나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드리고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분명한 그 뜻입니다. 연합 이재영 기자고요.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주 설립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춘천, 원주, 강릉, 이른바 강원도의 빅3가 이제 나서서 서명운동도 많이 전개하고 있고, 출범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세력 대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좀 빅3 분위기하고, 유치의 열기에 대한 분위기하고, 좀 전망 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이제 춘천, 원주, 강릉, 도내 그 주요 도시에서 지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그 필요성은, 각 지역별로 필요성은 다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것을 한정적으로 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고, 그러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사업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정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춘천이나 강릉이 그 지역에 특별히 이렇게 선정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주의 그 유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분석이나 그런 평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아주 과감한 시책을 결정하신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님이 뜻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이 특수교육원 유치 이 문제를 통해서 특수교육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강원복지신문 이동희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연합뉴스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 곳이 지금 유력하지만 원주 시장님으로서 원주만의 어떤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또 지금 말씀하신 도교육감님하고도 물밑에서 어떤 막부적인 그런 말씀을 작전이라든가 뭐 이런 유치 작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기자회견석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비교 우위는 뭐 저희가 항상 그 어떤 지리적인 그 위치 면에서의 그런 그 장점을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그 지난번에 의료기기 협회 협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일정 기간의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 이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그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연계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원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분명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원주 지역의 그 기업들 특히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이렇게 밝히셨고 저는 그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특수교육원을 유치하게 되면 다른 그 기업이나 원주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단체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원주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뛸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 관계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기자적인 상상력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해보는데 최근에 원주시가 교육지원청하고 학성초부제를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이 발표가 이 특수교육원 유치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혹시라도 그리고 하나 더는 이 특수교육원 유치 움직임은 사실 장애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움직이셨어요. 그 전에 이 특수교육원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 교육, 체험, 훈련 이런 시설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원주에 유치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원주시가 이들을 위한 시설들 혹은 교육시설들을 지원시설들 확대 혹은 신규 운영할 계획은 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을 염두에 두고 지금 교육청 부지와 학생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그 부지가 원주교육청이 지금 이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원주시가 지금 구 원주교육청 터가 지금 시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부분이 특수교육원 유치와 이제 연계할 수 있는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판단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교육원 유치가 이제 안 된다면 원주시 차원에서의 그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특수교육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자치단체가 원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하윤 부장님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건별로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사실 안전에 대한 화두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법 활동 수찰 때도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시민 안전에 대한
그것이 모티브가 돼서 또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중요한 이슈로 또 선점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정신이나 그 말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할 때 좀 세부 매뉴얼이 있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뻔뻔히 모든 영역에서 그 처한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가지 어떤 가령 무슨 범죄 현장을 이분들이 목격했을 때 우선적으로 뭐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2차로 뭐 도주를 막는다, 3차로 제압한다, 뭐 이런 식의 뭐 가령 매뉴얼들이 좀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보여주기식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어떤 동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또 조치를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이 구체화돼서 수립이 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특수교육 관련돼서 좀 자료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원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수치화까지 나와서 그렇다면 이제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수교육원이 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않았을 경우가 아니라 이런 계획조차가 없었을 때 그러면은 그 원주시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강원 특수교육원이 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와 그 특수교육 유치와 무관하게 원주시에서 어떤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랑 교육청이랑 공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자체 노력들은 어떻게 좀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그런 게 또 뒷받침돼야 강원 특수교육 유치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합동 수찰대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은 기존의 자율방범대의 운영 매뉴얼 기준에 맞추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도 순찰하면서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죠. 뭐 무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동 순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합동 순찰대가 일정 부분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사법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죠. 뭐 이거 뭡니까 가스총 그다음에 경찰도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하기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치안 순찰대가 그런 정도 수준의 무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복을 입은 우리 이 합동 순찰대가 본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범죄하려고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그런 예비 범죄자들 아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가는 그런 것도 범죄 억제력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길 가던 부녀자를 말이지 뭐 이제 옆 이란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그 근처에 합동 순찰대 해병복장을 하고 베레모를 쓴 특전사 대원들 방범 순찰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다가 이 경광등 세워져 있는 방범 차량이 길 옆에 주차되어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무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무장하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사법권 집행하는 그런 기능이 제일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뭐 법 개정을 비롯해서 굉장히 넘어야 될 난관이 많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운 문제고 그 이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 순찰대의 그런 기능을 확대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 억지력 내지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활동을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원주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합동순찰대의 그러한 이 출범 자체가 그 합동순찰대에 참여하는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36만의 원주 시민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안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 그러한 지역사회 분위기 공유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안전 문제를 저희 원주시가 무한 책임을 질 겁니다. 그것이 재난이건 재난재해건 또는 사람의 그런 범죄건 간에 저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활동을 펼칠 것이고 또 거기에는 물론 이제 그 치안 담당, 안전 담당하는 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타 기관과의 그런 협력이라든지 아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저희 원주시가 우리 합동순찰대단 이런 걸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수교육원과 관련한 저희 원주시의 그 자체 노력을 질문 주셨는데 공교육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소외받거나 또는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지금 준비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걸 기자 여러분께 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준비되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